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담당쌤인 김필수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적분의 시작이 되는 함수의 극한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수학 2 강좌, 문과 쪽 계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과 쪽 계열 학생들도 어차피 이걸 알고 미적분을 나가야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짚고 개념을 알고 가셔야지 이 수학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수학 2 강좌의 처음 함수의 극한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일단 함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지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극한을 표현하는 이제 방법의 제일 시작은 뭐냐면 이제 리미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앞자로 lim 이렇게 쓰고요. 함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x가 좌우로 변해 나가는 거잖아. x는 좌우로 변함에 따른 그때의 높이 값들이 있겠죠. 그 높이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극한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이제 극한의 기본 개념은 여기서 x는 아래다 써서요. 화살표 표시를 하고 어떤 a라는 값에 가까이 간다고 해. 그때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겠죠. 우리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식의 구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해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x가 a로 가까이 감에 따라, 그죠? 근데 x는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절대로 a가 a에 닿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a에 가까이 감에 따른 y 값은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x도 a에 가까이 가는 건데 y 값도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 이 그림상에 보면 x가 a라는 값에 가까이 감에 따른 y 값은 이렇게 따라와도 y 값 알파에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따라와도 y값 알파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에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이것도 y값이에요. 그래서 y값이 알파에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라고 해서 극한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 값이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 그리고 특정 값에 가까이 가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수렴할 때 어떤 숫자에 가까이 가는지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렴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배우는데, 수렴은 뭐라고? 특정 값에 가까이 가면 수렴이야. 근데 특정 값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는 이 알파가 뭐가 됐건 간에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산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냐면 x가 어디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y 값이 한없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계속 높아지면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땐 플러스 무한대 표시를 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x가 계속 작아진다고 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쓰고요. 근데 수렴과 양의 음의 무한대가 아닌 경우는 다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동도 어차피 발산이기는 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수렴이 아니면 다 발산한다. 근데 굳이 발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y 값이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우리가 특정 상수로 가는 극한에 항상 수렴과 발산이 있을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특정 상수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a다라고 하는데 가까이 갈 때 a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따라오면서 y 값이 변해 나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왼쪽에서 a로 접근한다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a에 가까이 가자면 오른쪽 접근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우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그래서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작다가 빼기 표시를 합니다. 이때
fx는 어디에 가까이 가요? 라고 해서 뭔가 가까이 가고 있으면 쓰겠죠. 네? 근데 또다시 오른쪽일 때는 예상이 되죠.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크다라고 해서 플러스 기호를 쓰고, 그리고 나서 함수식은 뭔가 여기는 알파를 가고 있지만 베타라고 쓸게요. 그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a로 갈 때 이렇게 오는 경우는 좌극한값, 오른쪽에 접근할 때는 우극한값이다라고 부르는데, 둘의 값이 서로 같은 경우에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서로 다르면 야, A로 갈 때 극한 값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값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야, 그냥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은 없다는 게 무의 개념은 아니고 표현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에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특정 상수로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A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알았지? 특정 상수로 가는 극한은 항상 좌우 극한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거의 다 같겠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경우는 다를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지금 채워놓긴 했지만 여기서 뻥 비어있고 실제 y값은 여기 있다고 쳐봐. 여기 있다라고 쳐도 실제 a에서 y값은 얘지만 왼쪽으로 오건 오른쪽으로 오건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은 얘잖아.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은 변하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실제 y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이거 내가 그래프상으로 보면 알파에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뭐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죠.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알파보다는 살짝 작을 거야. 그러다 보니 알파에 가까이 가지만 알파보다는 작아요 라는 표현을 합성함수 쪽에서 이제 중요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오른쪽에 내려오잖아. 내려오긴 했는데 알파에서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알파보다는 살짝 큰 상태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서 얘는 알파보다 살짝 커서 알파보다 조금 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셨죠? 그게 합성함수 쪽에서 다음에 문제풀이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다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계속 커져만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한대 표시를 쓰고 그때 y값은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무한대 유형이 있고,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에 따른 y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상으로 보면 x가 엄청나게 커지면 y값은 이렇게 보면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x가 계속 작아지면 y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죠. 물론 이쪽 그래프가 없어서 중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대충 계속 이어지고 계속 내려간다라고 친다면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극한은 하여튼 x는 좌우로 변함에 따른 높이 y값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는 극한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극한에 관련된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참거진 문제들이나 그런 거 볼 때 이걸 모르면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정리해주면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감에 따라 그냥 알파 베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한다는 표시야. fx라는 함수나 gx라는 함수나 둘 다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이지.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그냥 k를 곱했지. 얘는 수렴해. 그냥 어차피 곱해져 있는 상수 k가 있는데 x가 바뀌어도 k는 변함이 없잖아. 그냥 그래서 k를 앞으로 빼서 그냥 극한값 따로 계산하고 해도 상관없다는 표현이고, 여기는 더하기 빼기죠.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했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해도 값엔 차이가 없다 라는 개념이고, 얘는 곱하기, 두 식을 곱했어. 그럼 따로 극한 계산해서 하는 거랑 같다. 얘는 나누기인데 따로 해도 상관없다. 그럼 너무 식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요거 하나. 자,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x가 a로 가까이 가면 따라서 이 값이 베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지 실제 베타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베타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럼 분모가 빵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베타가 빵인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자, 위에가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1로 가고 있다라고 쳐. 정확히 1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분모는 0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0에 가까이 간다지 0은 아니야. 0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래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아래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1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죠? 더 작은 값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1은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건 전체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서 참고진 문제에서 이거와 연관해서 낼 수 있는 건 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으면 맞는 말, 이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인 거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알았죠? 이 중에서 낼 수 있는 예뿐이 없어.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수렴했잖아. 수렴하는 경우에는 상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래도 수렴이다. 주의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렴하게 만드는 형태의 문제가 주된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주된 문제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주되게 다뤄지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수렴하는 경우의 문제보단 수렴하지 않는 거 가지고 낼 건데 일단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면 주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내가 5가지를 넣어놓기를 해놨는데 그 5가지의 내용들이 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은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꼴 정확히 따지면 숫자 0 맞습니다. 자,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가는 구조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수식 꼴이 나와요. gx, fx라고 해서 이렇게 분수식이 어떤 식이 존재하는 유형인데 자, 극한의 유형 뭐냐면 x는 a에 가까이 가. x는 a에 가까이 가지만 정확히 따지면 a에 가까운 값이 뭔데? 그죠? 그럼 a에 가까운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차피 a에 엄청나게 가까운 숫자를 넣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a를 넣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를 넣어봤더니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은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러면 분모가 0, 분자가 0 이런 거잖아. 근데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았죠? 그러면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분모도 0, 분자도 0인데 이런 꼴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보잔 말이지. 그래서 구조가 유리식인 구조가 있고 무리식인 구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fx, gx에 a를 넣어서 빵이 나왔다는 얘기는 fx란 식에도 x 빼기 a란 인수가 있었으니까 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식 뭔가 뭐 kx라고 쓰면 뭔가 식이 더 있었겠지. 그죠? 이게 고1 과정에서 인수 정리죠. a 넣어서 빵이 나왔으니 x 빼기 a란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gx라는 식에도 x 빼기 a란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 식 어떤 식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a를 넣어서 빵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이런 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인수가. 근데 유리식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하면 되겠지. 이렇게 보여주려면 바로 인수 분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보일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모 분자 중 x 빼기 a가 안 보이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보이도록 하라는 얘기고 자, 무리식인 경우는 이런 꼴이 나오게 만들려면 무리식에는 인수분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 x 빼기 a가 보이려면 우리는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보이지 않는 쪽에 유리화를 하고 나면 x 빼기 a라는 인수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리미트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x 빼기 a에 여기가 kx가 될 거고 여기는 x 빼기 a에 hx라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극한은 내가 a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지 절대로 a인 건 아니라며. 그죠? 그럼 내가 a에 가까이 갔어. 0이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0은 아니잖아. 맞아? 근데 똑같이 있으니까 둘의 값은 어차피 0이 아닌 값이긴 하지만 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결론적으로 a를 이제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빵이 안 나오는 구조를 한다면 ha분의
KA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아들으실 수 있게요. 그래서 유리식인 경우는 인수분해, 무리식은 유리화, 유리식은 인수분해, 무리식은 유리화를 해놓고 약분 후 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선 다항식의 구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차수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구조가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보통 무한대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똑같이 gx, fx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x가 그냥 어차피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볼 수는 없고 그냥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했더니면 전체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x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겠네 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차수가 높을수록 더 x 값이 커지면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 결과적으로 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야 나도 커지고 너도 커져.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큰 놈이 더 높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모의 최고차가 있을 거야. 분모의 최고차 항이 있을 건데,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 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크다라고 쳐봐. 분모의 최고차항이 크다라고 친다면 아래가 더 큰 차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가 훨씬 더 큰 차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래가 계속 커지는 거야. 위에도 커지지만 아래가 훨씬 더 커져. 그럼 아래가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체 값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래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0으로 수렴이야.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내릴 경우가 별로 없죠. 처음 공부할 때 배워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위아래 차수가 같아. 그러면 야 나 커지는 비율에 비하면 너도 커지는 게 똑같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다 이것뿐이 안 나오는데, 바로 분모 분자의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전체 부호를 봐야겠지만 부호에 따라서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0인 경우는 너무 식상하게 그렇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비 요걸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개념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를 잠깐만 살짝만 들어주자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래가 3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6x 빼기 7이었다고 쳐봐. 일단 분수직꼴이긴 하죠. 근데 x가 커지면 이 값 전체 계속 커져. 얘도 계속 커지는 거 맞아. 7을 뺀다라고 해도 커지는 거에서 7 빼봤자 t가 안 나잖아. 맞아? 그래서 정확한 개념상으로는 원래는 전체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로 나눠보면 여기는 3되고 여기는 x분의 2가 되고 여기는 6되고 x분의 7이 되죠. 그럼 무한대로 가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래가 엄청 커지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거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남아있는 거 3 더하기 0분의 6배기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히는 3분의 6으로 그래서 이런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보다 낮은 차수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위아래 요 최고차 개수비만 읽으면 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파악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있는데 얘는 솔직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보다 얘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 이유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다항식 구조인 경우는 굳이 자 의미가 없고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뭐냐면 이런 게 무리식인 구조가 주된 문제인데 자 커지는 거랑 커지는 걸 뺐어요. 이게 문제죠. 커지는 거랑 커지는 걸 더하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커지는 거랑 커지는 걸 빼면 문제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차수가 중요한 거거든. 높은 차수가 훨씬 더 전체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수가 결정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에는 그게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그걸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루트 더하기 루트 이런 식으로 더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바로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구조가 나오잖아. 맞아? 차수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놓고 얘를 나오는 것보다 얘를 내고 나서 해놓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서 난 써놓겠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치진 않는데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은꼴 구조 있죠. 은꼴 구조에서 자, 미분을 배웠어. 그러면 이때 자 A를 넣어봤더니만 분모와 분자가 다 0의 구조로 가고 있어. 은꼴 구조란 얘기죠. 이해했어요? 알았죠? 근데 뭐 요 표시는 다시 0은 나오지 않는 구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은꼴 구조에서는 분모만 미분을 한다는 표시죠. 미분. 알았죠? 자, 이거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럼 미분을 해. 얘도 똑같이 미분을 해.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그냥 계산해도 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고 유리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 유리화는 이거를 미분하는 게 좀 더 귀찮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상황으로 보면은 다항식은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산이 훨씬 깔끔하죠. 인수분해 뭐 조립제법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상 가르치진 않지만 형식적인 이유는 증명이 어렵다. 그러나 그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푸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가르치진 않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미분호, 은꼴에서는 각자 미분호 극한을 계산해도 값은 동일하다는 개념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은 뭐냐면,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유형화 시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냥 식이 정리가 안 된 식이라는 거거든? 정리가 안 된 식인데, 이거라도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결과적으로 식의 구조를 보면, 뭔가 A, 가로 열고, 뭐 B 더하기 C 이런 구조인데, 여기 식을 그냥 통분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존 유형과 동일합니다. 기존 유형과 동일해서 은꼴이 나오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건 이런 꼴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을 통분하면 그냥 된다는 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달라지는 게 이제 부등식과 극한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과 극한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또 두 가지 적어 놓긴 했는데 이런 거야. 여기에서 보면 어떤 x가 뭐가 됐건 간에 이 gx라는 함수가 계속 높다라고 쳐봐. 근데 얘가 a로 가까이 가면 따라 얘가 알파로 가까이 가고 얘는 베타로 가까이 가. 근데 극한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 극한의 개념은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이지. 동일한 x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맞아. 그렇지만 극한의 개념은 가까이 가는 값이라며. 야, 그럼 나 fx, gx 내가 a든 실제로 네가 더 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같은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거진 문제로 내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야, 어차피 똑같은 x에는 네가 큰 거 맞아. 그렇지만 극한 값은 같은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개념이야. 알았어? 이게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실제로 얘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런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 가운데 이 gx라는 함수가 양쪽 f하고 h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쳐봐. 이때 근데 포위되어 있는데 문제는 양쪽에 있는 f와 여기 h가 다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대. 근데 극한치하면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했죠. 똑같은 값으로. 맞아?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이 g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중간에 껴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알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노골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모르겠어. 근데 내 옆에 나를 맡고 있는 F랑 H랑이 알파로 가네? 난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알파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자를 써서 협공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쉬운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딱 포겠죠. 그럼 중간에 껴있는 애는 짝 낄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를 좀 잠깐만 들어주자면 이런 거야. 아니면 여기 gx라는 식이 없을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어떤 fx라는 식이 거기는 아까 썼던 것처럼 쓸까? 3x 플러스 1분의 뭐 6x 빼기 7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얘는 2x 빼기 3분의 4x 플러스 1이 있다고 쳐. 알았지? 그럼 이런 상황이었다고 쳤을 때 요구사항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fx는 어떻게 돼? 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극한의 참 내가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 얘기를 했어. 알았지? 근데 나는 식도 없고요. 아니 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식이 못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근데 얘를 봐봐. 얘가 극한을 취하면 극한 표시를 굳이 안 해도 알겠죠. 최고차 개수비 얼마로 가 얘는? 얘는 2로 가잖아. 근데 얘도 2분의 4로 가니까 얼마로 가? 얘도 2로 가잖아. 그럼 중간에 껴있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뭐로? 나도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개념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협공의 원리는 가운데에 있는 애가 주변 값이 같은 값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얘 둘이 같은 값이 아니면 얘도 수렴할까요? 얘가 만약에 2로 가. 근데 얘는 만약에 3으로 가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가운데에는 2하고 3 사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죠. 그 안에서 진동하고 있을지 일단 커질 수는 없고 계속 작아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진동하고 있을지 수렴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이 아니면 가운데에 있는 값은 수렴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같은 값일 때만 가운데는 수렴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모르면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말을 좀 더 조근조근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자, 다음. 자, 요 과정은 교과 과정상에서 일단 지금은 미적분 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점화식, 자, 수열 얘기죠. 자, 수학 1에서 점화식을 배우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극한에다 접목을 시키는데, 솔직히 두 번째 거는 제가 안 넣어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얘는 내외 분점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함수의 식처럼 뭔가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체크는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여주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얘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열 얘기죠. 수열에서 이거 워낙 유명하죠. 이 전제 조건은 등차 등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요? 상수항 Q를 없애는 거였죠. 맞아? Q를 없애는 거였죠. 그래서 자, 요거는 미적분 2 쪽에 빠져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일단 일반항 구하는 가정 가지고 낼 수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하면 an 플러스 1항은 맞아? pan까지는 당연한 거 맞죠? 근데 상수 Q가 문제잖아? 상수 Q를 양쪽으로 찍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서 뭔가 빼기 알파의 구조를 똑같이 만들었어. 이러면 근데 형태가 같아? 그건 아니죠. 뭐가 문제야? 바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가로 묶이면 형태가 똑같은 거죠. 이 형태의 다음 형태. 맞아? 그래서 이 덩어리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이 식의 형태는 앞의 식 형태에다 p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an 빼기 알파라고 하는 이 수열 전체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 an 빼기 알파라는 일반항은 초항은 이 구조 n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a1 빼기 알파의 구조를 띄고 있고 공비가 p인 거니까 등비수열 구조 맞죠? 그래서 자, 일반항 구조는 예전에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원에서.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알파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식으로 돌려놓으면 상수키랑 똑같아야 되잖아. 맞아? 이걸 우변을 넘겨봐. 뭐야? 알파가 되고 빼기 P알파가 존재하는 거죠. 맞아? 그 값이 원래 상수 뭐였어야 되는 거야? Q였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값은 1 빼기 P가 웃기니까 1 빼기 P분의 Q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자, 요놈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봐도 되냐면 an 플러스 1항은 pan 더하기 q에서 얘를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이 알파라고 놔둬도 어떻게 돼요? 식이 똑같죠. 식이 똑같지. 맞아? 이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이유가
극한의 문제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유가 있긴 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똑같이 알파를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같이 익혀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았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지수의 극한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자, 그럼 일반항 AN이 어떻게 돼? 알파 넘어가고 초항 뭔지 모르고 알파가 일단은 그렇다 상수라 치더라도 이렇게 나왔죠. 그럼 n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가 n이 바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p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럼 n이 커져. n이 엄청나게 커져. 그러면 n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가지고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0에 가까이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은 이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쫙 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는 값에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과 학생들이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수원에서 일반항 찾는 것 때문에 정리해 준 거고,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까지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만 하고 추후에 미적분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도형과 극한인데, 도형 극한은 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길이, 넓이, 부피, 그죠? 아니면 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맞아? 그래서 이거하고 식을 접목을 시켜서 도형 문제에다가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뭐 예를 들까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듣고 이건 풀이를 끝냅시다.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자면, 자, 함수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알았지? 뭐 자료 한번 써볼까? 자, 요렇게 해서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자,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쫙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 직선 쭉 그려서, 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 근데 여기 위에 x 절편 하나 잡읍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빵 맞죠? 여기도 1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어딘가 p가 있어. 여기 어딘가 p가 있어서 t, x좌표를 t라 놔두면 y좌표는 t 더하기 1이겠지. 맞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때 자, 이거랑 수직이면서 x축, y축과 만나는 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x축과 만나는 점. 맞아? 이해했어? 콜?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의 값을 내가 뭔가 뭐 여기를 q라고 한다라고 쳐봐요. 돼? 그러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이때 리미트 여기서 자 t란 문자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뭐 ap의 길이분의 aq의 길이의 극한값을 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여기에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그죠? AP 길이 구하고, 요 길이, AQ 길이 구해서 실제로 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있었던 은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냐 등등등의 식의 구조를 보고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뭐 넓이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알았지? 뭐 이 넓이로 문제를 낼 수도 바꿔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는 게 관건이지 식을 구해놓고 나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에다가 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앞에 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달라지긴 합니다.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은꼴 있죠. 그래서 뭐냐면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분수꼴 나왔어요. 근데 이 알파라는 값으로 딱 수렴한다라고 하는 표시잖아. 맞아? 근데 이 만약에 알파가 빵이었으면 무슨 말이야? 아래 차수가 큰 거라고 했죠. 그럼 아래 차수가 큰 거면 여기 차수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얘보다 낮은 차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정확히는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알았지? 근데 알파가 빵이 아니면 얘가 만약에 3차야. 그럼 얘도 특정 값으로 가려면 똑같이 최고차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차수여야 되고, 그 알파라는 값은 아까 얘기했던 최고차의 개수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해요? 그래서 빠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요 라고 했을 때 아래가 뭐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7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여기는
6x제곱 빼기 5x 더하기 3. 별로 낮은 차수 별로 관심이 없죠. 알았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 보면 뭐야? 3분의 6이니까 이게 2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죠? 근데 이거를 가리는 거지. 이걸 가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쓱 가려서 내가 fx가 써 있었다고 쳐봐. 그럼 예상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아래가 몇 차야? 아래가 2차죠.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2로 수렴하려면 얘도 뭐로 시작해야 돼? 2차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2차로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게 3분의 최고차이잖아요. 그게 이거 나오려면 얘가 6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차수 결정하고 최고차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식을 뭔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 문꼴 배웠죠. 자, 이게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가 하나가 빵이면 나머지도 빵이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 중에 수렴하는데 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도 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기서도 FA가 빵인 거네. 그러므로 FX라고 하는 식에는 X 빼기 A란 인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인수를. 맞아? 똑같이 여기서 보자면 뭐야? GA가 빵이란 얘기네. 그러므로 GA도 X 빼기 A란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을 세팅해 놓고, 맞아? 식을 세팅해 놓고 요거를 대입하면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다음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쳐다보면 무슨 말이야? 자, 함수의 극한은 함수가 x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y값 높낮이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높낮이가 특정 값에 가까이 가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 그리고 특정 상수를 가는 극한에는 좌우 극한이 있다는 얘기였고, 알았죠? 그리고 계산 성질은 나눌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알았죠? 그리고 자, 두 개 대소에서는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고, 세 개짜리 대소에서는 자, 샌드위치 정리, 협공의 원리. 중요한 건 양쪽이 다 똑같은 값으로 갈 때만 가운데가 같은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알았죠? 점화식과 극한이 있었는데, 점화식과 극한은 일단 미적분 쪽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열 내용과 내외 분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형 극한은 도형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배운 내용 가지고 이 미정계수의 결정, 그래서 차수를 결정하고 인수를 결정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어내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극한의 개념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 개념을 알아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념 강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제풀이 강좌할 때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극한의 개념을 넘어서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미분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차분차분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